네, 반갑습니다. 오즈입니다. 오늘의 영화, 정말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토이스토리 5. 네, 토이스토리 5는 토이스토리 시리즈의 7년 만에 돌아온 다섯 번째 작품이고요. 4편이 제작될 때도 반발이 심했는데, 과연 5편까지 나올 필요가 있을 것인가, 그런 우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번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악역이 릴리패드라는 전자기기이고 5편의 이야기가 전자기기와 아날로그 장난감의 대결 구도가 될 것이라고 밝혀졌을 때는 이야기 자체는 흥미롭고 시적절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줄거리 한번 살펴볼게요. 제시와 장난감 친구들은 보니와 함께 평화로운 놀이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니에게는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친구를 사귀기가 힘들다는 거였죠. 제시가 보니에게 친구를 만들어 주기 위해 이웃집에 가봤는데,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않고 전자기기만을 붙들고 있는 세상이 도래했다는 걸 알게 되고 충격에 빠지죠. 그리고 그 충격은 곧 현실이 됩니다. 보니에게도 드디어 전자기기가 생긴 거죠. 릴리패드라는 어린이용 아이패드인데 아니나 다를까 보니 역시 거기에 중독되고 맙니다. 릴리패드로 다른 아이들과 친구가 된 보니는 파자마 파티에 초대받게 되는데요. 아직도 장난감을 좋아하는 보니는 친구들과 같이 가지고 놀기 위해서 파티에 제시와 불스 아이를 갖고 가죠. 그런데 막상 친구들은 아직도 장난감을 가지고 노냐면서 보니를 비웃고, 보니는 당황하면서 장난감을 차에 두고 파티에 갑니다. 놀란 제시와 불사이는 차에서 탈출하고 어떤 할머니가 이 탈출한 장난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할머니는 누군가 잃어버린 장난감이라고 생각하고 제시의 옷에 적혀있던 주소에 우편함에 넣어주죠. 하지만 그 주소는 제시의 옛날 주인이었던 에밀리의 주소였고, 보니의 집과 한참 떨어진 옛날 집으로 오게 됩니다. 과연 제시와 불사이는 보니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보니가 장난감을 반겨줄까요? 영화 토이스토리 5였습니다. 사실 저는 보기 전에는 굉장히 걱정이 컸었는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재미있었던 것 같고, 아직도 이 토이스토리라는 시리즈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생각에 감탄스러웠던 것 같아요. 토이스토리 1이 1995년에 개봉을 했으니 지금부터 30년도 더 된 영화죠. 시리즈가 30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뭔가 자기 복제라거나 뇌절처럼 느껴지지 않고, 아직도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에 기본 가지고 있던 소재가 굉장히 좋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제작진이 여전히 치열하게 고민한다는 흔적일 수도 있죠. 오히려 토이스토리, 즉 장난감 이야기라는 주제 측면에서 가장 필요했던 속편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도 이제 짝꿍이랑 이 영화를 보고 나와서 밥을 먹는데, 한 아이가 핸드폰에 완전히 빠져서 밥도 안 먹고 이렇게 열중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릴리패드다 하면서 웃고 떠들곤 했는데, 이것처럼 현 시점의 아이들은 비교적 아날로그 장난감보다 전자기기에 더 친숙한 것 같고, 저희 때도 전자기기들은 있었지만 기술의 발전과 상용화에 따라서 그 시기가 좀 더 앞당겨진 것 같아요. 지금 현 시점의 이야기를 하는 작품이지만 서사의 구조는 또 굉장히 클래식하거든요. 기승전결이 뚜렷하고 관객에 따라서는 무난하고 안전한 선택이라고 느낄 수 있는 지점들도 많았고요. 이런 전형적인 서사를 따라가기 위해서 후반부에 릴리패드가 하는 선택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게 갑작스럽고 뜬금없다고 느껴지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반적인 이야기는 여전히 친숙하고 공감할 만하고 남녀노소 모두에게 다가가기 좋을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5편에서 느껴지는 가장 뚜렷한 이야기는 바로 제시 이야기죠. 영화의 시작부터 제시의 첫 주인인 에밀리와의 추억으로 시작하고, 보니와의 이야기, 그리고 릴리패드를 만나면서 거기서의 충돌,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에피소드까지, 이 모든 일이 에밀리가 제시에게 쓴 이름과 주소 때문에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에밀리가 제시에게 새긴 추억들이 있는 만큼 장난감들도 에밀리와 보니,
그리고 우리에게 새겨놓은 추억들도 있는 것 같아요. 다시는 버려지고 싶지 않다는 제시의 아픔이 이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감정이지만 그것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거라는 걸 제시가 깨닫고 제시를 비롯한 장난감들이 이 보니가 진정으로 친구들과 교감하고 놀기를 원하는 마음과 함께 진정한 장난감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시가 받아들이는 이 서사의 구조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끝에서 제시가 어떤 상자를 발견할 때 감동도 있고 이 영화에 더할 나위 없는 마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안에서 변해가는 세상에 대한 제시와 친구들의 당혹감과 무력감도 흥미로웠고 악독한 릴리패드의 기고만장함도 웃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발전한 전자기기 말고 이전 세대의 전자기기의 존재도 또 그게 활기를 불어 넣어주잖아요. 스마트폰 이전에 폴더폰이 있었고 닌텐도 스위치 이전에 게임보이가 있었고 아이패드 이전에 다마고치가 있었던 것처럼 이 영화에서는 스마티팬츠, 아틀라스, 스냅피가 나오잖아요. 요즘에도 대형마트를 가면 이런 비슷한 아이들용 장난감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그걸 이야기에 잘 녹여낸 것이 좋았고 또 가장 재밌었던 장면 중에 하나는 우디와 버즈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릴리 패드한테 터치가 불가능한데 꾀를 써서 조작하는 그런 아이디어라던가 그렇게나 전자기기를 경계했지만 결국엔 스마티팬츠 게임에 중독되는 제시도 귀여웠고 사실 왜 나온지 모르겠었던 버즈라이트이어 군단이 나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이런 영화 안에서 귀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영화가 이 전자기기와 변해가는 세상을 마냥 경계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많은 아이들이 전자기기를 일찍 접하고 그것에 몰두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마트 장난감 코너에 가면 떼쓰고 있는 아이들을 발견하기 쉽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아날로그 장난감도 여전히 수요와 역할이 있고 이 영화에서 보니와 블레이즈가 친구가 된 것처럼 취향의 차이일 수 있죠. 어쩌면 아이들은 선택권이 없으니까 이 디지털과 아날로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조절할지는 부모들의 몫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동시에 전자기기의 무서움도 깨달았던 것이 이 영화에서는 릴리패드 스스로 아빠한테 장난감 좀 치워달라고 문자를 보낸다거나 보니의 친구들에게 친구 요청을 보내고 말을 걸고 하는 부분이 재미있게 연출됐지만 이걸 해킹으로 보고 어떤 나쁜 목적이 있는 사람의 조작으로 본다면 무서워지는 지점도 있죠. 또 단순히 그런 전자기기의 맹점뿐만 아니라 영화에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친구들 사이의 따돌림, 사이버 불링, 악플이잖아요. 디지털 시대로 오면 올수록 알고리즘만큼이나 인간관계 또한 고립되어 가는 것 같고 뭔가 부정적인 바이브를 더 많이, 더 쉽게 표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오히려 다 큰 성인들이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더 많죠. 이 영화에서도 전자기기에 중독된 게 단순히 어린아이들만이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이 영화를 보는 어린이 관객뿐 아니라 어른 관객들한테도 뭔가 일깨워지는 부분들도 좋았고요. 번외로 깨알같이 느껴지는 세월감도 좋았습니다. 우리가 뭔가 옷을 살 때 완전 새삥 반딱반딱 새 제품보다는 뭔가 빈티지스러운 걸 좋아하고 레트로한 제품을 만났을 때 과거의 세월감이 느껴지면 더 군침이 도는 것처럼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좋은 세월감이 전체 시리즈의 추억을 느낄 수 있게 해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시 목소리가 나올 때 제가 알던 제시랑은 좀 다른 느낌이어서 영화 끝나고 찾아봤는데 제시뿐만 아니라 우디, 뭐 버즈 모두 원래 성우를 했던 배우들이 쭉 했더라고요. 아마 제가 느꼈던 생경함은 배우들조차 30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나이가 듦에 따라 목소리가 달라진 게 아닌가 싶고요. 오히려 그게 이 토이스토리 시리즈의 장난감들이 영화 안에서도 그렇게나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왔구나. 애초에 그걸 의도하고 우디의 탈모 설정도 넣은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제시와 에밀리의 일화에서 더 울컥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토이스토리 5가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서 아쉬운 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가장 크게 다가온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오리지널 캐릭터들이 활약하기는 쉽지 않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1 편부터 보면서 뭐 슬링키, 햄, 포테이토 부부, 렉스 등 각자 차애처럼 봐왔던, 혹은 누군가에게는 최이상으로 애정이 가는 오리지널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근데 새로운 캐릭터들의 등장과 함께 분량도 줄어들고 존재감도 떨어지고, 단적으로 보여지는 게 이 영화에서도 초반에만 잠깐 나오고 창고에 처박혀서 그냥 이래저래 말 한마디 얻는 해설자 포지션으로 전락하거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안타깝고, 아날로그 장난감들 사이에서도 뭔가 급이 있구나 이래서 좀 슬퍼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누구는 인기가 좋아서 막 버전업해서 2 차, 3차 재출시되는데, 누구는 결혼식 하객이나 하고 앉아 있고, 저도 오리지널 캐릭터들에 대한 애착이 큰데 그 부분은 참 아쉬웠던 것 같아요. 조금 이어지는 부분이긴 한데, 버즈 라이트이어 군단이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생각을 공유할 때는 최근에 개봉했던 군체도 떠오르고, 지옥의 묵시록을 연상시키는 장면도 있고, 동물들이랑 노는 깨알 재미들도 충분한데, 사실 중반부까지는 뭘 말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메인 스토리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진행돼요. 후반부에 이게 해소가 되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보면 제작진도 참 고민과 생각이 많았겠다 싶어요. 새로운 캐릭터도 필요하지만 이전 캐릭터도 활용해야 되고, 시리즈가 5편째다 보니까 이전에 보여주지 못한 부분도 넣어야 하고, 이 버즈 라이트이어 군단이 그런 면에서 유효하긴 했지만 잘못 쓰였다면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었겠다 싶었습니다. 이러한 아쉬운 부분들은 좀 자잘자잘한 거였고, 이 5편의 어떻게 보면 대서사시, 이 시리즈의 피날레를 어쩌면 정말로 방점을 딱 찍는 느낌이라 마무리로서 괜찮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이스토리 5에 대한 저의 별점은 별 4개입니다. 저는 악역으로 등장한 릴리패드, 뭐 버즈라이트이어 군단의 존재감, 제시의 서사, 5편에서 선택한 지점들이 시의적절하고 재밌다는 면에서 예상외로 놀라웠고요. 4편보다도 개인적으로는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좋은 IP의 뛰어난 상상력과 치열한 고민이 만나면 이렇게 30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좋은 작품이 탄생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팝슐랭 점수도 매겨봐야겠죠? 토이스토리 5의 팝슐랭 점수는 3개입니다. 오랜만에 완전 어린 아이들까지 가족 모두가 보기 좋은 영화가 아닌가 싶고, 저희가 가끔 극장 나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표현에 참 알맞은 영화다.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보고 집에 와서 토이스토리가 1을 보면 참 감회가 남다르겠다 싶고, 아마 오랜만에 보신 분들은 그 토이스토리 1의 CG 때문에 많이 놀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3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영화였고요. 픽사 영화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개봉을 해왔지만 이상하게 오랜만에 진짜 픽사 영화 본 것 같아요. 그만큼 클래식하면서도 새로운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곧 6월이 다 끝나가서 적절한 시기에 상반기 결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도 아마 토이스토리 5 얘기가 종종 나올 것 같아요. 이 영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감상도 궁금하니까 댓글로 많이 적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재밌는 영화를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빰빠라밤,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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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